아이폰 알람으로 눈을 떠 날씨와 뉴스를 체크 후 기상. 페이스북과 함께 간밤의 동향을 파악하며 출근해 자료를 구글링하며 업무 시작. 업무에 지칠 때면 페북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하며 한숨 돌림. 그래서 퇴근하면 집 앞엔 택배가 가득. 하루의 마무리는 아이패드와 함께 넷플릭스도 보고 전자책도 보다가 잠듦. 내 일상 루틴인데 어때? 너랑 비슷해? 만약 비슷하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말이야. 이들은 한마디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일 거야. 4곳 중 무려 3곳이 이른바 꿈의 시총이라 불리는 1조 달러를 달성했을 정도지. 이들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홀린 걸까?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 저자인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이들 4개 기업의 성공에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해. 아니 사실 성공하는 모든 사업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 바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다는 점. 특히 인간 생존에 필요한 뇌, 심장, 생식기 중 적어도 하나의 자신의 매력을 호소한다더군. 그리고 이들 4 거인들은 이런 매력 발산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우선 인간의 뇌를 공략하는 전투의 모범은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어. 뇌는 따지고 들기를 좋아하는 인간 합리성의 핵심이잖아. 아마존은 합리를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가격, 요즘 말로 가성비로 승부하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수렵 체질, 즉 나중을 대비해 물건을 쌓아두는 본능도 자극해. 클릭 한 번이면 하루 만에 집 앞까지 배송되는 매끄러운 서비스를 통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우리 욕망을 만족시키지. 아마존이 뇌의 특성에 어필한다면 구글은 인간의 뇌 그 자체가 되었어. 구글은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해 뇌에 말하고 뇌를 보조함으로써 인간의 장기 기억을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확장했지. 우리는 때로 우리 뇌보다 구글 결과를 더 신뢰하기도 해. 뭘 해도 구글에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내 마음. 너도 알지? 사람의 심장을 움직여 성공한 기업의 대표는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지. 그래서일까? 페이스북은 다른 세 곳보다 기업 가치는 낮을지 몰라도 규모로는 세계 최강이야. 세계 70억 인구 중 무려 25억 명이 이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지. 또 페이스북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야. 일상의 조각들은 예쁜 필터를 한번 거친 후에야 공개되지. 마케팅 업계는 바로 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의 광고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건 당연하다는 의미지. 끝으로 애플은 멋져. 그래서 누구나 원하지. 하지만 애플 제품은 성능 대비 좀 비싸. 즉 누구나 가질 순 없는 사치품인 거야. 이 사치품 전략은 애플을 우월함의 상징으로 만들었어. 이런 이미지를 토대로 애플은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즉 인간의 생식기를 자극해. 진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애플을 가진 남성이 샤오미를 가진 남성보다 짝짓기에 유리하다는 거지. 사람들은 샤넬을 꿈꾸듯 애플을 탐내는데 심지어 스마트폰은 가방과 달리 현대인의 필수품 아니겠어? 때문에 저자는 애플이 4개 기업 중에서도 특히 뛰어나며 22세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본대. 이들의 성공 요인이자 공통점은 이 밖에도 많아. 예컨대 이들은 대담한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해 자본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출중했어.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을,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있는 곳을 목표로 했지. 페이스북은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말했어. 특히 이런 비전들은 IT 업계의 구루로 추앙받는 카리스마적 리더에 의해 제시되며 주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지.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 등을 수집해 인공지능으로 분석, 자사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거나 광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거지. 내가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제품이 광고로 뜨는 경험 다들 해본 적 있을걸? 구글과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그토록 높은 이유는 이들이 가진 데이터의 규모가 세계 어느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들은 나쁜 면에서도 좀 비슷해. 일단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기보단 자신이 속한 마켓의 수익을 죄다 빨아들이는 식으로 돈을 벌지. 즉 이 4 거인들의 빛나는 성과는 경쟁자들의 실패와도 같은 말인 거야. 특히 아마존은 업계를 초토화시키는 주범으로 악명 높아. 아마존이 지나간 자리엔 소매 유통업의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지. 애플도 마찬가지야. 애플이 2007년 출시한 아이폰은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죽여버렸어. 또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시장을 앞다퉈 집어삼키고 있는데 특히 구글은 착하게도 광고 단가를 낮추기까지 했대. 덕분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경쟁업자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중이지.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해 경쟁자를 물리친다는 점도 비슷해. 아마존은 당장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통업의 기본인 배송 물류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도심 인근
인근에서 로봇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배송 전용 화물 비행기를 사들이는 거야. 배송 인프라 투자는 사실 유통업의 기본이라면 기본이지만 이런 투자는 그야말로 먼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대부분 기업은 엄두도 못 내. 수년간 엄청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고?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상점이라는 이미지와 CEO의 카리스마를 이용해 끌어온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실제 아마존 역시 창립 이후 쭉 적자를 기록하다 7년 만에 겨우 흑자를 냈고 이후로도 적자와 흑자를 계속 오갔어. 아마존의 가장 대단한 점은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도 투자금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CEO의 카리스마일지도 몰라. 애플의 핵심 전략은 평당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애플 스토어야. 투명한 성전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세계 각 나라의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 다른 IT 기업이 아이폰을 흉내낼 순 있겠지만 애플 스토어를 흉내내긴 결코 쉽지 않을걸? 구글 역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정보의 요새를 구축했어. 구글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정보를 끝없이 수집해왔지. 지금도 위치 정보, 천문학 정보, 지리, 모든 책의 콘텐츠, 저널리즘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중이야. 구글의 야심처럼 세계 모든 정보가 하나로 꿰어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페이스북은 경쟁자의 싹이 보이자마자 돈으로 사들이는 전략으로 유명하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페이스북 그룹이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이들이 가장 비판받는 공통점은 거대 기업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일 거야. 탈세부터 노동자 착취까지 온갖 구설수를 달고 다니는 애플과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는 것도 모자라 아마존고와 로봇 물류 시스템으로 미국 내 일자리 360만 개를 날려버린 아마존은 명백히 유죄지. 플랫폼 여기저기 위험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저희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자극적인 뉴스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클릭수를 포기하기 싫어서인 건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 대다수는 이 내 거인 기업들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들은 멋진데다 진보적이며 환경보호까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들은 그런 멋진 이미지 뒤에 숨어 약한 기업을 짓밟고 우리의 데이터를 훔쳐가는 데다 날마다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기도 해. 과연 이들의 번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